안녕하세요. 시문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피해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좌에 돈을 옮겨라, 수익을 보장하겠다 등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화를 받았는데 의심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전화 통화를 녹음하시고 전화번호와 함께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법무팀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제가 지난 라이브 방송 때 우리 XRP 관련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직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단기 박스권에서 흐르는 고점과 저점의 그 사이를 어떻게 흐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XRP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의 흐름이 그래도 양호한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 트럼프 지금 중국과 파월 이 양자 간에 같이 싸움을 하고 있죠. 자, 이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말 동안에 사냥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주말 동안에 사냥이 시작된다고 하면 어느 가격대에서 사냥을 시작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XRP 가자.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한 지지선이 짓누르고 있다. 그게 바로 3,259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저점이 2,700원. 당분간 2,700원의 저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심리선이었단 말이에요. 심리선 3,000원 선이 깨지게 되면 2,700원까지 그냥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심리선이 지지선이 아닙니다. 지지선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는 버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떨어진 숫자 있지 않습니까? 10,000원, 5,000원, 뭐 3,000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왠지 모르게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심리적인 지지선 그런 부분이 좀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이전에 밑에 있었던 그 지지선 그 아래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3,250원과 2,700원대 이 박스권을 흘러갈 것인데 만약에 3,000원의 지지선이 깨진다고 하면 2,700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2,700원까지 빠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영상 끝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약세장 진입했다. 그러나 3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3분기부터 반등을 하게 되니까 지금은 조금 참아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야, 이렇게까지 됐는데 3분기에도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대응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시장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지 여기에서 미리 예측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이기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 XRP는 어떻게 흐름을 갖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피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미리 예측해 놓고 미리 예측한 그것대로만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확인하시고, 이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날려 버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사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파월 지금 계속적으로 싸움이 지속되고 있죠. 제가 그때 새벽 2시 30분에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우스갯소리에 이런 이야기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너 출근하면 동전 던지기 하고 있지 않느냐. 앞면이 나오면 그냥 금리 동결, 뒷면이 나오면 금리 인하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이 뭐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파월이 그냥 웃어 넘기긴 했지만 그런 앙금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너 잘라버리겠다. 내가 나가라고 요청을 한다면 너 그냥 나갈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 했더니 월가 쪽에서는 조금 우려를 표했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했는데 월가 쪽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경제 수장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월가에 있던 모든 투자자들, 모든 투자 기관들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그리고 새로운 수장이 오면은 그 수장이 어떤 걸 추구하는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가 쪽에서는 조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장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 전에 대통령이 했던 것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파월이 나간 후에 연준의 의장이 새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을 또 판을 뒤집어 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혼란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 쪽에서는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밀어붙이게요. 지금 계속적으로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뿔소처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만간에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월 같은 경우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라낸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파월이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부터 파월 의장 해임을 검토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중간중간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야, 이거 연준이 필요 있느냐? 연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여론조사해서 연준이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연준을 가야 없애버리겠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연준에서 하는 일이 뭐 별로 없지 않느냐. 그냥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잡는 데 있어서 연준이 하는 역할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 내 자신이 인플레이션 잡아줄 테니까 연준은 금리 인하만 해라 이렇게 먼저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월이 그걸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상에서 어느 정도는 연준을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연준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없어도 되겠다 하는 게 59.8%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완벽하게 뭐 없애겠다 이런 여론조사가 맞다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뭘 하고 있습니까? 여론전 그리고 홍보전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연준의 뭐 필요성이 없고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굳이 뭐 동전 던지기 하는데 있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논리로 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의 이제 문제입니다. 중국과의 문제인데 어차피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뭐 그러니까 오늘 뉴스죠. 오늘 뉴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는 손을 내밀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부각이 되고 중국과 좀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액션이 어떤 액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분명히 안 좋아질 거라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이 이후에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는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리 결정도 그냥 뭐 계속적으로 동결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에요. 관세 전쟁을 계속 하자니까
하니까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고, 관세 정쟁을 그냥 끝내자고 하니까 자기의 입지가 좁아들 것 같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죠. 아마 4월 달에 끝나거나 아니면 5월 중순까지는 가면은 전체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다 끝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태리 들어왔고, 일본 들어왔고, 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관세 전쟁이 거의 다 4월에서 5월 중순까지 거의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신다고 하면 그 이후의 흐름은 분명히 더 나은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 XRP도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일봉을 보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2,700원까지 오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2,900원대를 깨고 내려가서 거의 거기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근데 2,900원 깬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 거기서 2,700원까지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서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15분봉에서도 계속적으로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이 조금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봉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0월달, 11월달에 700원대에서 이렇게까지 4,900원 위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의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3,000원부터 2,900원 정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계좌를 보고 있죠. 계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찍히는 그런 순간에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진짜 많이 하락을 했구나. 야, 이걸 어떻게 복구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차트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차트의 흐름은 그렇게 많이 깨지지 않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 보세요. 뭐 시바이누도 그렇고 도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전에 10월달, 11월달에 올라왔던, 그리고 저점을 찍었던 거기까지도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봉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봉의 시가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일 뿐이지, 이렇게 우리 XRP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거의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보십시오.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 여러 개의 코인들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 거의 다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XRP 같은 경우는 위에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분명히 아랫골이 길게 다는 그런 것과 거래량이 서는 것, 그 다음에 거래들이 들어오는 게 2번 정도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추측성으로 한 번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이 남아있다. 그때 어떠한 흐름을 보일 것인지 제가 분명히 그 흐름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라이브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영상 중간중간마다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찾으시면 되지, 지금 현재 이게 저점이다 생각하고 이때 들어가야 되겠다, 이때 들어가야 되겠다, 이때 들어가야겠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매번 말씀드리는데도 지금 현재 텔레그램방, 채팅방에서 계속적으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이때 매수를 해야 될까요? 더 추가적으로 빠질까요? 더 추가적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단기 박스권에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3,259원과 2,700원이잖아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 박스권에서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반등을 하는 그런 시점은 언제 정도 나오냐면 거의 3,200원에서 2,700원 이 사이에서 중앙선을 딱 그으면, 반으로 딱 긋잖아요. 그런 반으로 그은 이 중앙선을 살짝 돌파하면서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게 바로 상승의 초반의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러면 3,200원의 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상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 세 가지 흐름
분명히 살펴보셔야 되고, 그 세 가지 흐름 중에서 분명히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될 거는 뭐냐? 고래들이 매수가 들어왔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3259원을 뚫기 위해서 지금 한번 윗골이 달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윗골이 다는데 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두 번 만에 뚫어낼 것인지 아니면 세 번 만에 뚫어낼 것인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 만에 뚫어낸다는 것은 분명히 세 가지 조건인 아랫골이 길게 달고 거래량이 서는 그런 흐름과 고래들의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두 번째도 뚫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상승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단 하나가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아랫골이 길게 달고 거래량 세우고 고래들이 들어오는 움직임. 그 움직임 안에 분명히 3250원을 뚫어내려고 하는 이 윗골이 다는 그 흐름이 그 흐름 사이에 지금 현재 그 흐름 사이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이 나온다고 하면 두 번째도 뚫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 사이에 안 나온다고 하면 세 번째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꼭 살펴봐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방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려드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물론 여러분 판단하에서 매매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확한 타점을 어디에서 매수하면 좋은지 그런 타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니까 먼저 손이 갑니다. 먼저 손이 가서 여기서 매매를 하고 나서 나중에 채팅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나의 매수 타점이 너무 빨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잖아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안 좋은 시장에서 내가 굳이 들어가서 거기서 끙끙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단 한 가지,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고 코인 시장에서 분명히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라이브 공지 해드렸죠. 4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래도 멘탈 같은 경우에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들어오신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듣고 내 멘탈도 좀 잡고 과연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타점도 잡고 싶다 하시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문사단의 직강 세미나가 단 하루 있습니다. 4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 어려운 시장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직접 대면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동안 내가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 몽땅 적어 오세요. 몽땅 적어 오셔서 이 직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저한테 문의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 급등할 수 있는 코인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문사단 직강 세미나 꼭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장 문자를 드릴 거예요. 답장 문자 드리면 답장 문자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신문사단 직강 세미나 4월 26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내가 신문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싶고 그때 어떻게 내가 이 시장에서 대응해야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010-9966-3148로 문자 방문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하고 보내신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제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미나도 오시고, 그리고 텔레그램 방, 아주 기본적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XRP 매매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